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찐정리 학습 멘토 칩스입니다. 오늘은 소방계획서와 작동기능 점검표 같이 제시된 종합 자료를 보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적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작동기능 점검표와 소방계획서를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찐정리 교재상으로 94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동기능 점검표와 소방계획서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4일치 온라인 강습을 들으신 분들은 형성평가 시간 때 보셨을 거예요. 이거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죠. 혹시 아직 강습을 수료하시기 전이거나 아니면 강습 없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소방계획서 및 각종 서식 카테고리에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교재 94페이지에 작동기능 점검표 작성 예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 점검 해야 되는 거 배웠었죠. 종합점검이 더 큰 규모의 점검이어서 종합까지 해야 되는 대상물은 그 기준이 따로 있었고 이 작동점검은 대부분의 모든 대상물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이건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죠. 그럼 작동이랑 종합 둘 다 해야 되는 곳은 뭐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더 큰 규모인 종합 정밀 점검 먼저 업체에 맡겨서 후딱 해치우고 6개월 후에 작동 기능 점검을 한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점검 그리고 모든 대상물이 하는 이 작동 기능 점검을 할 때 이 작동 기능 점검표를 작성하는 거겠죠? 참고로 이 점검 안 하면 1년에 1천 벌금까지 있었던 거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위쪽에 점검 대상 해서 점검을 진행하려는 이 건물의 이름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점검 대상물의 상호명 또는 건축물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소재지에는 주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죠.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를 표로 체크를 하는데 가장 크게는 설비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기구들, 인명구조기구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각각 어떤 장치들, 어떤 장비나 기구들이 있는지 선택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건물의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들 중에서 소화기 있으면 소화기구의 V표 체크하고 소화기에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스프링클러 설비 있다 그러면 또 체크해 주시고 피난기구에서는 완강기, 간이완강기 있다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는 설비들의 체크를 빠짐없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일단은 현황이죠. 우리 건물의 현황을 이렇게 체크해서 보여주고 아래쪽에는 점검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죠. 저도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그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점검해 주시는 걸 봤는데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일을 내리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동 점검도 하루 만에 안 끝나고 며칠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이렇게 기간을 써주고 점검한 사람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건물 이름, 주소, 설치된 설비들, 점검 날짜, 점검한 사람 써줬으면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을 했냐 안 했냐 그걸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표 다시 보면 설비들 체크하고 옆에 점검 결과 칸이 있어요. 그쵸? 이 점검 결과 칸에 체크를 해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요 예시를 볼게요. 점검을 해서 이 설비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스위치 제 위치에 잘 있고 다 이상이 없어요. 습식 스프링클러도 말단 시험 밸브 열어서 클래퍼 개방되고 압력 스위치 작동하고 경보 사이렌 울리고 화재 표시 등 밸브 개방 등 켜지고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상태가 양호하다 해서 이 점검 결과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줍니다. 당연하죠. 정상이니까 동그라미 쳐주는데 소화기를 점검하다 보니까 안전핀이 구부러져서 잘 안 빠지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안전핀 잘못돼 있으면 레버 안 눌려가지고 약재가 방사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화기에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건 상태가 불량하다 해서 점검 결과에 X표를 쳐주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없이 정상이면 동그라미, 문제가 있어서 상태가 불량하면 X 이렇게 점검 결과에 표시를 해주는 거 정리됐죠? 그러면 이 문제가 있던 설비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도 정확하게 묘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래 표에 예시가 있어요. 소방시설 등 불량 세부사항으로 따로 정리를 해주는데 아까 소화기구 중에서 소화기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내용에는
외관이나 부식 여부, 뭐 안전핀 고정 여부, 이거 외에도 뭐 내용 연수 기한도 살펴보고 약재가 굳거나 고형화되지 않았는지,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중량 체크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써주고 밑에 점검 결과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외관은 보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뭐 노즐이 깨졌다거나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불량 내용에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면 일단 동그라미죠. 이게 불량 내용이라고 써 있어서 불량 내용에 동그라미면 불량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고 그냥 점검해서 정상이면 동그라미, 불량이면 X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정상이니까 동그라미 쳐주고 그럼 조치도 뭐 할 거 없겠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슬래시 짝대기를 그어줍니다. 아래쪽에 부식 여부도 문제가 없어요. 부식된 게 없다. 그러면 불량 내용 동그라미 하고 조치도 뭐 할 거 없으니까 해당 없음 슬래시 쳐줍니다. 그 다음에 안전핀에 문제가 있었죠. 구부러져서 안 빠진다. 그러면 불량 내용에 불량이니까 X 표시를 해줍니다. 얘가 문제다. 그래서 조치 내용에도 안전핀 교체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안전핀 교체 필요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정상이면 동그라미, 문제가 있는 불량이면 X 표시해주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항목별로 체크해서 조치까지 적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표를 제시해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146페이지 1번 문제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작동 기능 점검표를 보여주고 빈칸에 들어갈 말 찾는 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점검 항목을 딱 보고 아, 소화기구나 오케이 하고 바로 보기에 제시된 문제부터 봅니다. 1번 기억에는 X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럼 기억을 찾아보면 외관에 대한 점검에서 불량 내용에 뭐가 들어갈지 보는 건데 조치를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대요. 슬래시 되어 있죠. 그럼 조치할 게 없다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외관은 정상이란 소리잖아요. 그럼 이 기억에는 정상이니까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맞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다. 그 다음 2번 니은에 X 표시를 했다면 소화기 외부에 부식된 흔적이 없을 것이다 래요. 그래서 니은이 뭐야 하고 보니까 불량 내용에 체크하는 건데 이건 표랑 보기랑 뭐 비교해볼 필요도 없이 틀린 말이죠. 왜? 불량 내용에 X 표시를 했다는 건 뭐가 됐건 문제가 있다, 상태가 불량하다는 소린데 외부에 부식의 흔적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건 정상일 거라고 추측한다는 얘기잖아요. 애당초 X 표시가 불량이란 소린데 정상일 거라고 추측하는 것부터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니까 이건 지문만 봐도 틀린 말인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디귿에는 X 표시를 해야 한다. 표 보니까 디귿도 불량 내용에 들어가는 체크사항인데 안전핀에 대한 조치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네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었단 소리겠죠. 상태가 불량하다. 그러니까 불량 내용에도 X를 적는 게 맞겠죠. 그러면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 4번도 마저 볼게요. 1층 소화기는 모든 상태가 정상이다. 그냥 표만 딱 봐도 조치사항에 뭐가 적혀있는데 정상일 리가 없죠. 뭔가 하나라도 하자가 있었겠다. 단번에 보이죠? 그래서 모든 상태가 정상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4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동 기능 점검표를 가지고 문제가 변형돼서 나와도 정상은 동그라미, 불량은 X 이걸 딱 기억해 두시고 일단 이런 점검표가 제시되면 조치사항 부분을 빠르게 눈으로 훑어가지고 아래 제시된 보기들을 하나씩 제끼면서 푸시는 게 좀 빠른 풀이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유형 말고도 뭐 불량 내용 칸은 제시가 되어 있고 조치 칸을 비워놔서 이 불량 내용에 해당하는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찾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소화기 내용 연수가 지났으면 소화기를 교체한다거나 뭐 압력을 쟀는데 압력이 미달이었다. 그러면 소화기를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압력을 보충해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외관에서 노즐 파손이 불량인데 노즐만 교체할 수도 있고 뭐 소화기를 아예 교체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당한 조치 내용을 고르는 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예시가 소화기지만 뭐 수신기나 다른 설비들이 나와서 단선 같은 거 불량으로 나오면 회로 보수 이런 조치들 적을 수 있겠고 정말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치사항들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소방계획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소방계획서는 4사분기에 다음 해에 해당하는 계획을 작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실행을 우선에 두고 관계인이 모두 참여해서 작성, 검토, 승인의 구조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방계획서 작성 원칙이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황을 먼저 눈에 잘 보이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건물 명칭 적어주고 주소 그리고 연락처 적어주고요. 이 소방계획서는 건물의 규모와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 지금까지
수없이 본 것처럼 뭐 5층 이상일 때 또는 뭐 지하일 때, 지하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일 때 적용되는 기준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장 안전하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짜는 거니까 규모와 구조를 적어줘야 하는데, 이걸 적어주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이라는 서류를 따로 떼서 첨부를 하기도 하고, 내가 그걸 보고 이 현황을 채워 넣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작동상사라는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규모가 이렇대요. 그럼 우리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연면적은 5,000제곱미터고 층은 지하에 1층, 지상에 5층이래요. 높이는 20m고 용도는 사무실, 단일 용도네요. 그 다음 계단은 어디에 있었고, 인원은 거주하는 사람이 1명, 상시 근무 인원이 12명이 있고 그 중에는 고령자가 2명, 장애인이 1명 포함되어 있대요. 이건 왜 적는 걸까요? 우리 자위소방대 구성할 때 재해 약자 도와서 피난 보조하는 피난 유도팀 있었죠. 그래서 고령자나 장애인은 피난을 도와줄 인력을 따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방계획서에도 명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자 김철수 씨가 있고 선임한 날짜와 연락처까지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작동기능 점검표에도 명시했던 것처럼 우리 건물에는 이런 소방시설 등이 있다 현황표로 보여주는데, 이 현황표를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비에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건물은 종합정밀 점검까지 해야 되는 대상물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 점검을 보니까 역시나 작동기능 점검을 자체적으로 21년 3월에 이미 했고 9월에 종합정밀 점검을 외주로 맡겨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문제 난이도가 좀 상향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역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원래 이 소방계획서는 4, 4분기에 작성한다고 했는데 시기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부분은 크게 개의치 마시고 이 개념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표에는 작동점검을 3월에 했고 종합점검이 9월에 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종합이 먼저인데 왜 작동을 먼저 하고 6개월 후에 종합을 할 예정이지? 라고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돼서 표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함정의 요지가 다분하죠. 자 보세요. 만약에 이 표에서 지금 현재 시점이 2021년 8월이고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뭐 2017년이든 2018년이든 어쨌든 과거에 9월에 이 건물이 사용 승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종합정밀점검, 큰 규모의 점검을 2020년 9월에 했을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1년 3월에 작은 규모의 작동 기능 점검도 했겠죠. 그리고 이 점검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작년 9월로부터 1년이 흐른 올해 2021년 9월에 종합정밀 점검을 다시 할 예정, 이렇게 되겠죠. 현재 시점을 21년 8월이라고 둔다고 했으니까. 다만 이제 이게 소방계획서는 원래 4, 4분기에 적는 거라서 한 뭐 10월부터 12월쯤이니까 9월이 예정인 게 좀 미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문제에서 이런 예시를 보여줬을 때 이 날짜가 종합점검이 11월 예정이고 작동이 5월에 했다고 되어 있으면 순간적으로 종합이 먼저였는지 작동이 먼저였는지 헷갈리게 출제가 되고, 뭐 보기에서도 작동기능 점검을 먼저 하고 이후 6개월 후에 종합정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옳은지 틀린지 골라내기 어렵게 출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제시된 시기의 텀이 6개월인 것만 보고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번 예시를 적어봤는데, 큰 규모의 종합점검이 먼저이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작은 규모인 작동기능 점검을 한다, 이렇게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시된 작동상사의 소방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봐서 작동상사는 2급 소방 대상물이구나 알 수 있겠죠. 만약에 뭐 여기서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지하를 제외하고도 지상으로 11층 이상이었거나 뭐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이었으면 1급 대상물까지도 갔겠지만, 이 작동상사는 그 규모보다는 작기 때문에 2급 소방 대상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재해 약자로 분류되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위소방대를 구성할 때 피난을 도와줄 수 있는 피난유도 담당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통 계단이나 피난 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평면도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각 층의 사무실이나 어떤 공간들로부터 어떤 계단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그리고 재해 약자의 경우에는 어떤 대피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수월할지, 이런 점들을 이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때 미리 계산을 다 해봐야겠죠. 특히나 재해 약자 같은 경우에는 피난 보조 인력이 붙어서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소방안전관리자가 나 혼자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정하기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담당자와 대상자들과 협의도 해보고 모의 훈련도 해보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동선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성, 검토, 승인의 구조와 3단계 거치는 거, 관계인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있었죠. 그 다음 작동 상사는 상시 근무 인원이 12명이므로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 또한 이 소방계획서와 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엔 이런 식으로 소방계획서나 현황표를 제시하고 맞는지 틀린지 체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하나 같이 살펴볼 건데 교재상으로 148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질문은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 보기 1번 보면 이 건물이 특급이래요. 자, 특급 기준 뭔가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지하를 포함해서 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었는데 지금 제시된 이 CN 빌딩 보니까 지하를 포함해도 20층이고 면적도 2만 제곱미터밖에 안 되죠. 그러면 특급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 1급 대상물이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이니까 제끼고 2번에 상시 거주 인원이 10명 미만이니까 소방 훈련 및 교육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상시 거주 인원은 2명이지만 상시 근무 인원이 50명이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 훈련 및 교육 해야 하는 대상이니까 2번도 설명이 잘못되었다. 3번 자위소방대 구성할 때 피난유도팀 구성할 필요 없을까요? 인원 현황을 보니까 고령자도 4분이나 계시고 장애인도 1분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재해약자 도와서 피난유도할 담당자 있어야 되겠으니까 3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번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이다. 공동소방안전관리자는 권원이 분리된 것 중에서 소방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한 대상물이었죠. 자, 그래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복합 건축물도 조건에 있었고 지하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도 공동소방안전관리 선임 대상이었는데 이 CN 빌딩은 지하를 제외하고 15층이기도 하고 용도가 지금 사무실이랑 거주시설 이렇게 겸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일 용도가 아니라 주거용, 사무실용 이렇게 용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소방계획서 또는 작동점검표 이런 현황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감이 좀 잡히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표를 보고 여러 가지 보기를 제시해준 다음에 이 중에서 맞는 걸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게 시간을 오래 잡아먹을 만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개념을 정확히 암기하신 후에 여러 유형의 문제를 접해보시면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상에서 사용한 소방안전관리자 찐정리 교재에는 영상과 함께 활용하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1과목, 2과목에 해당하는 개념 정리와 최신 기출 경향을 반영한 150개의 기출 예상 문제 그리고 그 150문제에 해당하는 모든 해설집이 수록되어 있어서 실제 시험처럼 타이머를 맞춰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총 3회 반복해 보실 수 있고 해설집과 같이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틀린 건 왜 틀렸는지도 같이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시험 당일에 가볍게 뜯어갈 수 있는 핵심 요약집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재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추천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교재는 네이버 쇼핑이나 각종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찐정리라고 검색하셔서 택배로 바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가까운 서점에 재고가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교재와 관련한 질문도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의 합격 후기와 함께 시험에 대한 팁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교재와 함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저는 많은 분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대한 팁이나 기출 예상 문제를 몇 가지 더 추려서 같이 풀어보는 영상을 준비해 올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